언제나 그렇듯 예견되지 않은 재앙은 위기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견된 위기는 생존을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오늘 이야기, 대한민국에 닥친 우려와 멸망론을 논한 이의 이야기, 바로 한반도 대지진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5월 20일, 들은 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독일의 해외 송출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 한반도 내에 발생하게 될 대지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체 이들은 어떠한 근거를 들어 이러한 견해를 제시한 걸까요? 한반도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 올해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한 달간 전남에서 발생한 미세 지진 횟수는 무려 400회에 이릅니다. 이를 일수로 환산해보면 일평균 기준 최소 13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진도 2.9 이하의 경우 사람이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모를 뿐 이렇게 잦은 지진이 늘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 대해 논하자면 모든 시작과 결론은 브레이고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브레고리는 서쪽의 일본, 대만, 동남아, 북쪽의 러시아 캄차카와 미국의 알래스카, 동쪽의 미주 대륙 서부와 남미 해안 지역,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지대를 아우르는 소위 고리 모양의 지진, 화산대인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며, 이 지역에는 활화산이 원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어 브리고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판 구조론에서 지각을 덮는 여러 판들 중 가장 큰 판인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인도 및 호주판 등과 맞물리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각 활동이 활발하고, 이곳에는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몰려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지진 중 80%에서 90%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도이체벨레는 한반도가 앞서 말한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학자들은 지각판의 이동이 한국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지각판의 이동과 한국의 대지진 시발점이 일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는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잦은 지진 상황은 2011년 3월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북동부 해양에서 70km 떨어진 곳 해저 29km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한반도의 동부를 동쪽으로 5cm 이동시켰고, 한반도 서부의 경우 동쪽으로 2cm를 이동시켜 결과적으로 한반도 지각을 약 3cm 늘린 셈이 되었고, 이에 지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강진을 동반하게 될 도화선이 될 것이란 겁니다. 그 전조 증상이 바로 이번 도이체벨레에서 언급한 4월 13일에 전북 완주군 2.8 규모의 지진과 4월 10일에 북한 강원도 평강 방면에서 발생한 3.8 규모의 지진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한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인 예견이 하나 존재합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일어난 규모 6.5의 대지진을 예측한 바 있는 일본의 저명한 지진학자 카사하라 교수는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났던 규모 5.8의 경주시 지진을 본 후에 이러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범위 확산으로 인해 한반도로 연장선을 잇게 될 것이며, 서울에 지진이 온다면 시민 전체가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지진의 특징은 진원과 지표거리가 일본에 비해서 매우 가깝고, 건물들의 설계 방식은 일본과 달리 지진을 버틸 수 있는 내진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이번 북한 강원 산간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던 평강 북북 서쪽 방면은 그간 2.4, 2.6, 2.3, 2.9, 3.5, 3.8로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져왔고, 지난해 9월 21일 이래 3.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는 이 지진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번 규모 3.8의 평강 지진 그 이상의 지진들이 존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횟수가 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도 4.0 이상 지진은 1978년 이래 무려 46회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지진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진의 단계별 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2.9 이하, 지진계에 의한 탐지가 가능하나 사람은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단계, 3.9 이하, 인간은 자주 느끼지만 피해는 입지 않는 단계, 4.9 이하, 방 안의 물건들이 흔들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피해는 입지 않는 단계, 5.9 이하,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입는 단계, 6.9 이하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하는 연 평균 120건 정도가 발생하는 단계, 7.9 이하
넓은 지역에 걸쳐 심한 피해를 입히는 연평균 18건 정도가 발생하는 단계, 8.9 이하 수백 킬로미터 지역에 심한 피해를 입히는 연평균 1건 정도만이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9 이상은 수천 킬로미터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단계로 20년에 걸쳐 한 번 정도만이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를 말합니다. 참고로 규모 1.0의 지진 강도가 폭약 60톤의 폭발에 해당하고, 규모 6.0의 지진의 경우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폭발력과 맞먹는 강도로 국내에서는 1978년 이래 역대 강도 5가 넘는 지진은 총 11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2016년 9월에 일어난 경주 지진은 강도 5.8로 국내의 가장 높은 지진으로 기록된과 동시에, 이러한 지진은 앞으로 다가올 강진들의 시작점에 불과할 것이란 겁니다. 점차 강해지는 지진 앞에서 이제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 지질학자 카사하라 교수의 말을 빌어 결론적으로 한국의 건물들은 최소 6.0의 규모를 견뎌야 함에도 현재는 규모 5.0에도 무너질 정도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하는 오징어 술래로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